취업은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은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입시가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원주 캠퍼스의 레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원주 캠퍼스에 가장 많이 보는 학생이 오히려 의예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문계열 이쪽을 좀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 원주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대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하고,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는 좀 인서울을 쓰는 학생들이 마지노선으로 쓰는 학교 정도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인서울 마지노선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대, 숭실대 이 정도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 원주를 마지노선 학교로 쓴다는 거지,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학교, 예를 들어 뭐 한성대다, 뭐 삼육대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한서삼 라인 있잖아요. 서경대 뭐 이런 학교들보단 당연히 연세대 원주가 좋죠. 그래서 어디가 더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여기에 훌리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양해를 좀 바랄게요. 학생부 종합의 교과 면접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강원제 전형, 기획유년 전형, 국제기획 활동 우수자 전형, 이렇게 일반 이제 연세대학교보다 훨씬 더 간략한 종합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세대 원캠,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언더우드를 포함해서 수능 최저를 전부 다 폐지했죠. 하지만 이번에 연세대학교 원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부분 한다는 거.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의예과만 뽑고요. 그 다음에 국제활동 우수자 전형은 요번에 신설됐는데, 이 전형은 어쨌든 그 최저가 없어요. 근데 뭐 총인원수 해봤자 6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뭐 특성화고 졸업자나 뭐 기초생활 연세한마음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최저가 없긴 한데, 일반적인 학종에서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은 최저 있나요? 최저 있어요. 그래서 그 최저도 최근에 좀 통일된 추세라서 조금 수월해졌기 때문에 최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수시 모집 요강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입시 한 10년 전에 할 때는 최근 5개년간까지 다 분석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최근 2개년만 분석한 이유가, 최근 3년 전에 입시를 보려고 하면 그 3년 전과 지금은 동일성이 거의 없어진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커서를 잘 봐주시면 현재 한 요 정도라고 한번 하면 1년에 이동하는 게 요 정도씩 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정도의 동그라미 치면 이 동그라미에 겹치는 부분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년 정도의 그 경쟁률 분석으로도 충분한 분석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 1470명 중에서 1022명을 선발하네요. 70%가 조금 미달하는 정도네요.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은 연세대와 원주 캠퍼스는 다릅니다. 제가 편의상 그냥 원세대라고 할게요. 네, 연세대와 원세대는 지금 다릅니다. 연세대는 훨씬 더 빨리 마감해요. 그래서 괜히 같은 날짜인 줄 알고 있었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래요. 생각보다 이거 날짜를 het갈려서 대부분 학교가 같은 날에 마감하는 줄 알고 8일 마감하는 학교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의 복수 지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전형 일정이 겹치지 않을 걸 요구하니까요. 특히 이제 뭐 면접이 있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뭐 의예과라든가 이런 쪽은 좀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충원을 실시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일이죠. 충원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면접형을 교과 면접 전형으로 변경합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원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선발했던 건 사실이라서 교과 60에 비교과 40, 면접 대상자의 4배수인데 의예는 6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제 면접형은 6배수였기 때문에 요 면접형으로 작년에 한 5명은 보냈던 걸로 알아요. 물론 그 5명이 다 연세대 원주를 가지는 않았어요. 더 상위 대학으로 진학을 한 케이스가 더 많았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이쪽에 저희 회사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이런 채널 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셔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릴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꼭 진행하시는 걸 권장할게요. 전문적인 도움 받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시간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죠. 특기제가 폐지됐어요. 저 너무 슬퍼요. 왜냐면 요 특기인재는 또 의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연세대 원주 의대는 항상 특기인재를 3명을 선발해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1명 이상 수익을 그 전형으로 합격을 시켜왔는데, 저랑 굉장히 정이 들었던 거의 10년 정도 유지됐던 이 전형이 폐지되면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전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학생부종합 국제기록 활동 우수자 전형이 신설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연세대학교는 연세대든 원세대든 기본적으로 영어 잘하는 학생을 선호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 영문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 전형이라면 영어 자기소개 정도는 유창하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모집인은 60명, 서류 100에, 3배수 선발에 70, 30. 이건 학종 기본형을 취하겠네요. 일반 원수 전형 313명 선발하네요. 그런데 디자인예술학부와 작업치료학과와 치의생학과는 모집단에서 폐지됐어요. 대신에 여기 이 일반 원수 전형의 의예과를 15명 선발하게 됐네요. 독특한 접근입니다. 보통은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의예과를 논술로 안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논술로 뽑으려는 그런 흐름은 최근에 오히려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에 갖다 붙이는 그런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세대 본캠, 서울캠에서 연세대 의예과는 논술 전형으로 뽑던 20몇 명을 그대로 다 그 활동 우수자 학종에 다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활동 우수자가 최저도 없는데 43명이었나? 40몇 명 뽑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죠. 제 학생들은 주로 최저를 못 맞추는데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자격 기준 변경, 인문사회 자연계열인데요. 한 개의 1등급 조건이 폐지됩니다. 이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최저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좀 간략해졌어요. 일단 2합6, 2합7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최저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서 접수 보시면 기억하실 거는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훨씬 더 먼저 마감이라는 거, 원주 캠퍼스의 의예과는 저라면 면접형 전형을 좀 더 공략할 거라는 거. 인원수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 뭐가 있냐면, 배분율을 보자 그랬잖아요. 배분율을. 근데 좀 독특한 게 교과 면접 전형을 지금 학종으로 편제를 해놨어요. 그리고 학교 우수자 전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학종, 그 다음에 일반 학종인데 강원인재, 그러니까 지역인재에만 해당하는 게 강원인재예요. 근데 이 세 개를 잘 보시고, 이건 어차피 2개 학과밖에 안 뽑으니까 그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과학부로 지금 영어, 영문학, 역사문학, 철학전공을 선발하는데 이 세 개 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사문학입니다. 은근히 사학과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형은 좀 독특한 게 교과면접 전형으로도 20명 넘게 뽑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2명 선발하니까 인원수 상당히 많이 선발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선발해 보이지만 사실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학, 글로벌 행정학, 국제관계학 인원수 좀 많죠. 그래서 이 국제관계학을 저는 좀 그 가능성 있는 학과, 그다음에 좀 추천해주고 싶은 학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학까지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제관계학은 경영 쪽으로 편제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면접, 학교생활 우수자 둘 다 인원수 많고요. 그다음에 강원인재로 지금 10명 이상 뽑는 학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7명, 8명이면 적은 인원수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입결은 한 0.5점 정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결 분석을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교과 전형이 학과별로 큰 편차가 없는 쪽에 속합니다. 이쪽은 교과 전형이 하면 이 교과 면접 전형을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는데 이번에 교과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보면서 의아했던 거는 패키징학과예요. 다른 데는 없는 4년제의 패키징학과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취업은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공학부도 꽤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명해진 게 의공학부입니다. 의료시스템공학 전공, 바이오공학, 융합공학 전공. 그래서 고려대도 의공학부가 있잖아요. 의과학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공학부 쪽으로도 좀 편제를 넓게 잡고 의대를 준비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의대를 준비하다가 갈 곳이 없어졌을 때 그냥 생명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이 학과를 정말 올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의대를 준비할 때 의공학적인 논점을 많이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만 안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역인재에서 놀랍게도 14명이나 선발을 하는 의예과, 이건 정말 추천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학생이라면 이 전형을 반드시 쓰고요. 그리고 이 전형에 이제 민사고 애들이 주로 갑니다. 강원인재 전형, 이 전형 꼭 눈여겨보시고, 저도 매년 한 5명 이상 보내고 있어요. 14명밖에 선발 안 했는데 제가 5명 이상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공략하는 그런 학과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18명밖에 선발 안 해준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에서 이 면접형은
6배수 선발이에요. 나머지 약간 전부 다 4배수인데 여기만 6배수니까 90명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90명까지 내가 들어갈 자신 있다 해서 내가 그날 면접을 뒤집어 보겠다 한 생각이 있으신다면 저는 이쪽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형에서 실제 입결은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확인해 봤더니 전년도에 합격자의 평균이 1.22로 나왔습니다. 1.22. 여기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17이 평균치입니다. 1.17이 평균치입니다. 독특한 점은 여기 있는 요 전형에 대해서는 입결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왜냐면 제가 5명이나 보냈으니까 14명 중에서. 그러니까 저의 갖고 있는 수치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낸 학생들의 내신 때는 1.6, 1.7, 1.8 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17로 평균이 형성된 걸 생각한다면 이 전형으로 배순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전형 요약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웬만하면은 그 졸업연도 제한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유지를 조금 하고 있는 기조를 보입니다.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는 3수생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연세대는 사실 어린 학생들을 좀 좋아하는 걸로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독특한 점은 요 교과 면접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의예과는 서류 100인데 의예과인데 서류 90에 면접 10밖에 안 된다는. 네, 그래서 의예과는 면접 10을 보기라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모든 지원자에게 다 면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월달에 면접 본다고 제가 예전에 브리핑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그냥 면접 자체가 없이 그냥 서류만 내놓고 최저를 맞췄으면은 이제 그 순서대로 편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일정 살펴볼게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그날 원서 접수 마감일에 밤 10시까지는 반드시 입력을 마감하셔야 한다는 거. 추천서는 그래도 그 다음날 12시까지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직접 제출하셔야 할 것은 이때 반드시 가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일반 전형 학생들은 직접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도 계속 입결이 올라가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입결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입결에 대한 분석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입결 영상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입시는 어떻게 변동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았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